입주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뜨겁다. 더위가 좀 가시면 여행을 가야지 하고 마음먹은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시간만 보낼 것 같아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전부터 가려고 했었던 평화누리 자전거길. 그래, 일단 가자. 그래 가자. 가고 가서 고생하더라도 거기서 후회하자. 그렇게 거의 2년 만에 자전거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오랜만에 짐을 챙기려니 뭔가 어색했다.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서 예전 영상도 참고해보려는 오글거려 못 보겠더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꺼내봤다. 옷 한 벌, 속옷, 양말, 우비, 안경, 세면도구, 촬영 장비와 배터리,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지갑, 펑크 패치. 저번에 쓰던 가방은 버려서 이번에는 배낭을 메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하게 싸봤다. 그런데도 엄청 빵빵하네. 다시 쓸데없는 것들을 추려봤다. 입고 가는 옷 한 벌로 매일 빨래해서 다음날 입으면 되니까 속옷, 양말, 옷은 빼고 세면도구는 모텔 거 쓰자. 비는... 비? 안 오겠지? 기도메 타러 간다. 여기에다가 로션과 선크림만 추가해서 가져갔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설렘 가득하고 기분 좋고 뭐 그럴 줄 알았지만 곳곳에 보이는 소나기의 흔적 때문에 여행 가는 기분이 전혀 안 났다. 오늘 소나기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비를 맞으면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덥지 않은 것은 좋았지만 비가 온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다. 난 차라리 더운 게 낫다. 야, 비둘기 걸어서 피하는 거 봐. 이러다 얘네들도 닭처럼 날개가 퇴화돼서 못 날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제 워밍업 한다고 한 40km를 탔었는데 그 때문인지 이상하게 다리가 무겁다. 나름 예열한다고 탔었던 건데 과열이 되었나 보다. 자전거가 저 치고, 잠자리가 저 치고 갔어요. 짝짓기 중이던. 하여간 커플이 문제다. 20km 정도 타서 용비교 아래 쉼터에 도착해 잠깐 쉬었다. 와, 벌써 힘들다. 2년 전에 컨디션 좋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웬 팔다리 얇고 배만 툭 튀어나온 곤충인간이 남아있다. 그러다 자전거를 봤는데 얘도 문제가 있더라. 여기 있던 나사가 빠져버린 것 같다. 나중에 고치던가 해야지 뭐. 정오쯤부터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다.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갈증이 끊이질 않았다. 중간중간 나오는 다리 밑, 나무 밑의 그늘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나는 자전거 탈 때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최대한 쉬지 않고 움직이는 편이다. 잠시 서서 물 마시는 것조차 그랬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 자전거를 타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물통을 새로 샀지만 그냥 물은 멈춰서 마셔야겠다. 일정을 2박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소 한 150km는 타줘야 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의 도로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강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여기서 쭉쭉 타줘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텐데 도저히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특히 날씨 때문에 힘을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평소 더위에 강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지만 그 말이 무색해질 만큼 뜨거운 태양 아래 내 멘탈과 허벅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아까 그 말 취소. 다시 쉬기 위해 멈췄다.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도로 위에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는데 웬걸 여기 다 모여 있었나 보다. 또 기들기들이 알짱거린다. 세대갈이라 그런가. 인간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핸드폰으로 남은 거리를 파악하는데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 갈 길이 멀다. 평화누리 부두타운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평화누리 자전거길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단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왔다는 사실에 안심이 됐고 드디어 한강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가게 되어 기분이가 좋았다. 슬슬
슬슬 뭔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시작되나 보다. 부푼 마음 가득 안고 출발하는데 바닥에 쓰레기들이 엄청 버려져 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인지 지나다니는 차에서 던진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많다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 파란 라인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은 그냥 이 라인만 쭉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았다. 맞겠지? 그래도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틈틈이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면서 갔다. 동해안 종주 했을 때도 철책선을 따라 달렸던 것 같은데 확실히 평화누리 길에서는 철책선 발음 어렵다. 철책선이 자주 보였다. 왠지 보고 있자니 군대 생각이 나서 개간. 내리막이 아닌 오르막을 오르는데도 여기 좀 시원하다. 산이라서 그런가? 확실히 덥지만 않으면 자전거 타기가 수월하다. 슬슬 배가 고파졌다. 배고파. 많이 고팠나 보다. 배고파. 여기 길 마음에 든다잉. 철책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멍청하게 만져보려다가 괜히 손만 아팠다. 괜히 만드는. 뭔가 요런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건 풀이라서 가능한 거고 이건 철인데 아랫부분을 안 만진 게 다행이다. 여기 만졌으면 손가락이 찢겨 나갔을지도. 지금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다. 허기가 져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 구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더워. 게다가 햇볕도 뜨겁게 내리쬐서 더 힘들었다. 뭔가 그늘이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내 바람일 뿐이었다. 이젠 진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다. 찾아보니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운양역 주변에 식당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곳을 향해 갔다. 시내 쪽으로 빠져나왔고 맥도날드 빵봉지로 수정되는 쓰레기가 있는 곳을 모아 햄버거를 파는 곳도 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 이상하게 자전거를 탈 때마다 햄버거가 땡겨서 맥도날드 봉지를 보고는 엄청 반가웠지만 그래도 이런 날씨에는 햄버거보다 냉면이 딱이기 때문에 냉면집을 찾아봤다. 다행히 냉면 전문점이 한 군데 있어서 그 근처까지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기에 그냥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로 갔다. 아무래도 폐업을 한 모양이다. 버거 세트 하나에 단품 하나. 엄청 배고파서 햄버거를 2개나 시켜버렸다. 난생 처음이다. 정말 첫 한 입이 콜라만큼 강렬한 음식이 또 있을까 싶다. 물론 두 입 세 입째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갈증나고 더운 날 먹는 콜라의 첫 한 모금은 진짜 미쳤다. 햄버거도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다. 그렇게 세트 하나를 맛있게 먹고 나니 배가 불렀다. 야, 이거 남은 거 어쩌냐. 아까워서 꾸역꾸역 먹어치웠다. 이제 평화누리 자전거 길의 시작점이 있는 대명항을 향해 출발했다.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는데 최대한 내 몸에 밀착시켜 놓으니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걱정했던 것보다 무게도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 몸에서 나는 땀을 가방이 모두 흡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찝찝했다. 아까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더부룩해져서 자전거 타기가 힘들어졌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귀찮더라도 차라리 여러 번 자주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가는 도중에 도로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 놓여 있어서 가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다만 내비가 이상한 방향으로 안내해줄 때가 있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그래도 얘가 나보단 나을 테니 믿고 따라갈 수밖에. 내비는 갑이고 나는 완전 의뢰 신세다. 점점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제 75km는 됐으려나? 오늘 150km는 절대 못할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돼? 게다가 중간에 이렇게 헤매기까지 하니 더욱 불가능하다. 드디어 대명항에 왔어요.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잠깐 항구에 들를까 싶었지만 남들 같은 바다를 갔겠지만 나는 그냥 간다. 가다가 나오겠지. 드디어 도착했다.
이런 곳에서 자전거 든 채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던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따라해봤다. 내 자전거가 무거워서인지 무슨 엽기 드는 모양새다. 이렇게 뭐 캐릭터도 보이고 나름 꾸며놓은 것 같다. 여기 도장 찍는 것도 있는데 이 도장 진짜 찍는 건가? 어? 아 진짜 찍는 거구나. 오 이렇게. 근데 이거 도장이 좀 망가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아 근데 이렇게 도장 찍을 수 있으면 뭐 도장 찍을 만한 어떤 종이 같은 거 좀 갖고 올 걸. 아 좀 아쉽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건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찍는 인증 스탬프였다. 자전거를 탄 여행자들은 올드 스탬프라는 어플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따로 도장을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인증 부스 근처까지만 가면 알아서 인증되는 방식이다. 물론 이게 더 간편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손으로 도장 찍는 맛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아쉬웠다. 본격적으로 자전거 길에 오르니 이제야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 날씨도 선선해져서 좋았고 철책선 사이로 보이는 노을도 마음에 들었다. 평화누리 자전거 길은 총 215km,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지나는 7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대명항부터 전류리 포구까지가 1코스이다. 원래는 이곳을 다 돌 계획이었지만 그거는 내일로 미뤄야겠다. 오기 전에 비포장도로가 많다고 들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그리 많진 않았다. 자전거 길이 온전히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골길에 파란 선을 띡 하고 그려놓은 거라서 지나는 차량과 조우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때문에 차조심 해야 한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슬슬 숙소를 정해야 했다. 근처에 모텔이 그리 많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그랬던 거지만 얼마나 이동해서 어디에 묵을지 미리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물론 난 다시 온다고 해도 그냥 무계획으로 올 것 같지만. 월곤면에 있는 모텔을 예약하고 출발했다. 여기서부터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 막바지에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 나왔다. 오르면서 몇 번을 쉬어갔는지 언제 끝나? 마지막까지 남은 내 힘들이 오르막한테 모조리 빨리는 기분이었다. 내리막 중간에 턱이나 배수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했다. 넘어질 정도로 막 위험하진 않지만 무심코 갔다가는 엉덩이가 아플 수 있다. 확실히 여행 첫날이라서 그런지 오늘 하루가 굉장히 고되고 길게 느껴졌다. 모텔에 도착했다. 방이 엄청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룻밤 지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정수기가 있네요? 정수기가 있네? 내부에 정수기가 있는 곳은 처음 봤다. 덕분에 빈 물통을 가득 채울 수 있었고 뜨거운 물이 나오나? 아 뜨거워. 잘 나온다.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장갑과 토시 사이로 노출된 손목이 완전히 익어버려 따가웠다. 다리도 선크림을 대충 발라서 그런지 화끈거렸다. 저번 여행 때도 이 꼴이 났었는데 제발 선크림 좀 잘 바르자잉. 첫날이라서 그런지 좀 힘드네요. 이렇게 긴 거리는 되게 오랜만에 타서 몸이 좀 전체적으로 막 쑤시고 좀 힘든데 이게 2년 전이랑 다르네요. 그새 너무 늙었어. 오밤중에 호궁을 향해 혼자서 떠드니까 내 목소리에 놀란 강아지가 다른 박질 친다. 미친놈인 줄 알았나?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항상 모텔에서 샤워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화장실 벽면을 유리로 만드는 이유를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남이 씻고 싸는 모습이 왜 보고 싶은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래서 연애를 못하나? 아무튼 그렇게 샤워 세탁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옷을 빠니까 입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은 생각 못했는데 가운을 입을까 했지만 뭔가 찝찝해서 입지 않았다. 모텔의 특징 중 하나는 거울이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디를 봐도 내 꼴이 보인다. 사방에서 비치는 내 비루한 몸뚱이란 너무
끔찍했다. 이게 바로 맨날 말로만 운동해야지 거듭한 결과인 것 같아서 속이 쓰렸다. 덕분에 밥 먹는 모습은 촬영을 못할 것 같다. 뭐 어차피 그래봐야 편의점이고 끼케야 라면이니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거다. 아무튼 고생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선크림을 꼼꼼히 바른 후 출발했다. 시작부터 어제 내려왔던 내리막이 보이기에 또 올라야 되는 줄 알고 시겁했지만 다행히 내비가 옆에 나 있는 샛길로 안내했다. 경사도가 크지 않은 좁다란 길이 쭉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평하늘이 자전거길이 산과 많이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벌레가 많았다. 마지막 날로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 여기가 벌레. 시발점이었다. 다음에도 이어지는 역시나 좁은 길. 중간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옆으로는 길게 자란 식물들이 늘어져 있어서 마치 들어가면 안 될 곳으로 와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제는 잠자리더니 오늘은 나비였다. 올라서 도망치는 비둘기를 오랜만에 보는 거. 그래, 저래야 비둘기지. 서울에 있는 비둘기들은 죄다 열량 높은 것들 위주로 막 주워먹고 다녀서 그런지 배돼지에 기름이 찼나. 날지를 않던데 여기선 야생성? 이 살아있는 녀석들을 보니 괜히 내가 다 반가웠다. 살찌는 거 먹고 안 움직이고 내 얘긴데? 나는 비둘기 보고 뭐라 하면 안 되겠다. 가는 길에 문수산성이 나왔다. 앞에 무슨 공사하러 오신 것 같은 분들이 일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뭔가 다 같이 그러고 계신 모습이 귀여워서 산성보다는 이쪽에 더 시선이 갔다. 산을 끼고 타니까 군데군데 그늘이 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자전거 타기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오늘이야말로 어제 못 갔던 거리만큼 열심히 타줘야겠다. 산책을 나온 강아지가 나를 보자마자 따라오며 짖는다. 멈추면 물 것 같아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점점 자전거 쪽으로 다가와서 그러지 못했다. 뒤에서 견주분이 강아지한테 돌아오라고 막 소리치니까 그제야 돌아가더라.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크기에 상관없이 무섭게 짖으며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들 만나면 긴장돼서 몸이 굳어버리곤 한다. 나한텐 이런 강아지도 이렇게 보인다. 가다 보니 검문소가 나왔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지나갈 수 있는데 임시 출입 명부까지 작성하면 출입증을 준다. 이걸 가지고 10분 정도 타고 가서 다음 검문소에 반납하고 지나가면 된다. 저쪽에 차가 보여 풀 쪽으로 비켜서려고 했더니 멈춰서 기다려주셨다. 보통은 바로 멈추기보다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며 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비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분은 감사하게도 내가 지나갈 때까지 미리 기다려주셔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다. 오늘의 첫 오르막 시작.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짧은 구간이지만 원래보다 5kg이 더 나간 몸 상태라 꽤나 힘들었다. 사실 그 원래가 2년째 지속됐으니까 원래보다는 과거, 옛날 뭐 그런 표현이 더 맞겠지만 아시다시피 살은 우리가 마음 먹지 않아서 안 빼는 거지 절대 못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다.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 생각만 2년째 하고 있다. 아니야. 다행히 빨리 눈치를 챘다. 약간 내리막인데다가 구불구불 이어진 길이라 앞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 이게 땀 때문인지 모기 같은 게 엄청 달라붙네요. 모기쉑들이 땀에 쩔은 인간이 나타나니 아주 좋아 죽겠다고 달려들었다. 헬멧과 마스크 때문에 나를 물지는 못하지만 그 특유의 윙윙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 때문에 굉장히 거슬렸다. 빠르게 가다가 길이 너무 좁고 코너도 보이고 해서 뭔가 느낌이 쎄해져 속도를 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큰 트럭이 지나갔다. 역시 절대 과속하면 안 된다. 잠시 물 마시려고 멈췄다. 목만 축이고 바로 출발했다. 500ml 생수를 2개 넣었을 뿐인데도 가방의 부피가 처음보다 엄청 커졌다. 첫날에 쓸데없는 짐들을 빼서 여유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많이 곤란했을 것 같다. 진행 상황을 보니 2박 3일의 일정은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 3박 4일로 변경했다. 때문에 150km까지는 탈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100km 이상은 타서 마지막 날에 여유 있게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또 중간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여행의 묘미라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만큼은 일정대로 진행되기를 바랐다. 그런 이유에는 날씨 영향이 컸다. 그려도 덥긴 덥더라. 포장. 내리막길이라 중간부터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흙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왠지 멈추면 넘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냥 눈 부릅뜨고 최대한 평평한 곳으로 지나갔다. 다음부터는 속도를 미리미리 줄여서 가야 될 것 같다. 제끼기, 쉼터 다 제끼기. 빨리 가기 위해 중간에 나오는 쉼터들은 모두 지나쳤다. 그 중에는 희한하게 생긴 쉼터도 보였다. 나름 독특한 디자인이긴 한데 근데 왜 쉼터가 땡볕 아래에 있냐?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류리 포구 인증 부스 도착. 이로써 7개 코스 중 가장 긴 1코스를 모두 돌았다. 화장실 갔다가 대충 스케치만 하고 출발했다. 가다가 가방끈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 바로 옆 기둥에 쓰레기가 있다. 한강을 한 바퀴 걸었을 때도 이렇게 버려진 것들 많이 봤었는데 무슨 틈이나 구멍만 있으면 죄다 쓰레기통인 줄 아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다. 여기 왔던 곳 같은데? 드디어 왔던 길이 보인다. 여기서부터 한강 쪽으로 되돌아가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인증부스까지 가야 했다.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다. 뭔가 먹고 싶진 않아서 마실 것들만 샀는데 너무 많이 샀나? 아무래도 너무 많이 샀다. 사실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빈속에 배를 커피로만 채우다 보니 헛구역질까지 났다. 결국 나머진 버렸다. 아깝다 정말.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확인해보니 2시간 반 타고 오면서 30분이나 쉬었다. 물 마시고 촬영할 때 말고는 진짜 안 멈췄던 것 같은데 그 짜투리가 모이니 전체 시간의 5분의 1이나 된다. 갈 때는 못 봤는데 되돌아가는 길에 인증부스가 있었다. 풍곡리 쉼터 인증부스. 예전에는 남들 다 같이 앉는 벤치에 이렇게 누워 계신 어르신들 보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고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누워보니까 그분들이 왜 자꾸 누워 계시는지 알 것 같았다. 개편하다 그냥. 물론 그래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는 갔다.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일부러 놔둔 것 치고는 너무 아무렇게 풀밭에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 가는 길은 굉장히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되니 금방이었다. 항상 갈래길은 날 힘들게 한다. 게다가 2갈래도 아닌 3갈래길. 여기를 기점으로 이 코스를 모두 지났다. 한 코스의 시작점인 방화대교 인증부스. 4시가 넘어서 늦은 점심이라고 해야 할지 이른 저녁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밥을 먹으려고 했다. 행주산성 근처에 식당이 많기에 일단 그쪽으로 갔다. 와보니 무슨 국수집만 엄청 보이더라. 그중 아무데나 들어갔다. 사람이 꽤 많았는데 나름 유명한 곳인 것 같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먹어도 줄지 않는 국수 향이 인상적이었다.
어제는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즐기는 라이더들을 많이 못 봤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보였다. 자전거 여행 특성상 여행객을 만나더라도 지나치거나 따라잡거나 따라잡히거나 셋 중 하나랑 멈추지 않는 이상 교류나 소통 뭐 그런 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잠깐의 이 스쳐 지나감 속에서 느껴지는 동질감? 같은 어떤 묘한 감정이 느껴져서 그래 내가 여행을 왔지? 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는 여행객을 마주치면 기분이가 좋았다. 그래 저렇게 도망가야 정상이지. 비둘기 쉐리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그동안 쓸데없이 비둘기한테 단단히 빈정상해 있었나 보다. 어제부터 햄버거에 라면에 국수 다 밀가루만 먹어서 속이 너무 부대껴요. 이제 밀가루는 아마 당분간 아니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여행 끝날 때까지. 가뜩이나 했던 것을 반복하는 상황을 싫어하는데 영상 촬영은 그런 작업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다. 게다가 이렇게 속이 안 좋고 힘이 붙이는 날이면 더 그랬다. 출판도시 휴게소 인증 부스 도착. 이로써 3코스도 끝이 났다. 이제 숙소를 정할 차례. 가까운 곳에 모텔이 있었지만 아직 더 탈 수 있었고 약속에 100km도 못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 28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모텔을 예약했다. 근데 이거 정하는 동안 개미들이 내 엉덩이를 자꾸 들어와서 아주 곤욕을 치렀다. 이번 여행은 이상하게 벌레들한테 많이 당하는 것 같다. 앞에 또 강아지가 보여서 달려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얌전한 녀석이었다. 라이브 방송 도중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사나운 강아지를 무서워하게 된 계기는 내 어린 시절의 철없는 행동 때문이다. 대여섯 살 때쯤 잠깐 외할머니 댁에 살았던 적이 있다. 그때 집으로 가는 골목에 큰 개가 있었는데 묶여 있었지만 줄이 길었는지 대문 밖까지 나와서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아주 죽일 듯이 짖어댔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무서웠다. 그렇게 맨날 두려움에 떨다가 어느 날 내 손에 장난감 물총이 생겼고 나는 곧바로 복수를 하러 떠났다. 멀리서 물총을 쏘아대는데 잘 맞지 않아서 내 딴에는 최대한 가까이 간다고 다가갔다가 갑자기 그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아주 혼비백산 울면서 도망쳐버렸다. 내 생각보다 그 줄이 더 길었다. 결국 그 개한테 물총도 뺏기고 공포심마저 각인되어 지금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개 잘못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개들이 나한테 안 짖었으면 좋겠다. 마침내 모텔에 도착했다. 씻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저녁은 순대국밥. 내일까지 7코스 모두 돌고 모레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 어제 빨았던 옷이 살짝 덜 말라서 찝찝했지만 아침을 사러 나왔다. 콩나물 국밥을 사왔는데 이야 그릇이 없네. 이걸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식당에서 먹을걸. 괜히 TV 보면서 먹으려다 이 모양이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컵밥을 사왔다. 덕분에 본의 아니게 아침을 두둑히 먹게 됐다. 분명 출발할 때는 널널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커졌대? 마치 방학 끝나고 몸이 부쩍 커버린 친구를 봤을 때의 기분이다. 물론 그 친구가 나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 어제 모텔까지 오면서 4코스를 모두 지났으니 오늘은 5코스를 시작으로 7코스까지 모두 돌 계획이다. 여기가 아닌가? 공사 때문인지 내비가 안내하는 길과 실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차이가 있어서 이 파란색 라인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비 오는 건 아니겠지? 날씨는 어제처럼 흐렸지만 그렇다고 덥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이럴 때는 그냥 좀 모른 척 시원해도 괜찮은데 이번 여름은 쓸데없이 충실한 것 같다. 그리고 나타난 오르막, 또 오르막. 오르막이 연속으로 2번 나오는 데다 파란색 라인도 안 보여서 진짜 이 길이 맞나 찾아봤다. 맞네.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나서 또다시 나타난 오르막. 다행이다. 여기는 너무 높아. 왼쪽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떠돌이개가 길목에 어슬렁거리다가 내가 다가오니 비켜줬다. 노면 상태가 썩 좋지 않아 평소보다 더 힘든 느낌이다. 아직 출발한 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언덕길에 내 체력이 빠르게 소모돼 갔다. 와. 게다가 체인도 빠졌다. 그래도 갓길 부근이라 다행이었다. 장갑이 없어서 그냥 잎을 이용해 체인을 끼웠다. 최대한 기름에 묻지 않으려고 나름 머리를 쓴 건데 잎이 얇아서 별 소용은 없었다. 이번 평화누리 여행은 평소보다 지나칠 만큼 힘들어서 참 이상했는데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보니 모두 이해가 갔다. 라이브 방송 시 올라오는 채팅 또는 영상 댓글에 살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나 보다. 와. 노면에 모래가 많아서 급하게 속도를 줄였는데도 미끄러졌다. 큰일 날 뻔했다. 넘어질 뻔했어요. 자전거 바퀴가 꽤 깊이 파였네. 코너링 구간이라 자칫 빠르게 갔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겠더라. 다행히 낮이라 미리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서 망정이지 밤에 왔다면 분명 넘어졌을 것 같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 바닥에 있던 모래들을 발로 쓱쓱 밀어내긴 했지만 아마 금방 또 쌓일 것이다. 이 구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시 속 랭가 마냥 강아지가 풀 속에 누워있었다. 놀래라. 못 본 채 가다가 갑작스러운 등장에 서로 놀라버렸다. 너무 큰 거 아니야? 둘 다 쫄보라 누구 하나 다가가지 않고 쳐다보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한번 가까이 가볼까 하다가 갈 길이 멀기에 그냥 갔다.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다. 절대. 모래로 좀 되어 있는 게 많네. 방금도 약간 미끄러졌다. 포장 400m? 여행 오기 전에 평화누리에 대해 찾아보니 비포장 길이 많다고 했다. 그동안 지나오면서는 크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웬걸 뒷부분에 다 모여 있었다.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 끌고 가기로 했다.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니 귀가 아팠는데 이게 상당히 성가셨다. 잠깐 쉬기 위해 멈췄다가 그늘로 옮겼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자전거 여행의 반팔, 반바지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야 하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맨살에 흙먼지가 엄청 묻는 데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잔상처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그나마 팔토시를 해서 상체는 괜찮았는데 특히 하체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혹시 몰라 연고를 챙겨간 게 신의 한 수가 됐다. 끌고 내려갈 걸. 여기서 그냥 끌고 갔어야 했다. 중간부터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겠더라. 끌고 내려갈 걸. 비포장길이 나올 때마다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껏 잘 넘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언젠가 크게 다칠 것만 같다. 그 전에 고치자 제발. 아, 나 파란색 인증센터인 줄 알았네. 한참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인중부스가 보이지 않았다. 아, 그늘. 뜨겁다. 4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덥다. 해변볕에 있으면 차라리 산 오르막길이 나은 것 같고, 오르막길 오르면 차라리 뜨거운 평지가 나은 것 같고. 근데 태양볕 오르막은 아니잖아. 그런데 태양볕 오르막이 나오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랜만에 한식 뷔페. 맛은 복불복이지만 가성비가 좋다. 식사를 마치고 갈 준비를 하는데 내 주변으로 아기 고양이가 어슬렁거렸다. 꼬리가 피카츄 마냥 꺾여 있는 것을 보니 어디서 다친 것 같아 보였다. 도망칠까봐 몰래 찍으려는데 내준거 오히려 관심을 보며 다가온다. 너 유튜브 각은 아는구나? 얘가 나보다 낫다. 오늘은 오르막과 비포장길이 많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시골집 사이로 가는 구간도 꽤나 있어서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중간에 무슨 고인돌도 보여서 열심히 구경했다. 다시 또 시작되는 오르막. 여태 하도 지나와서 그런지 이제는 그냥 그려려니 한다. 옆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안전하게 오를 수 있었는데 끊임없이 달라붙는 모기떼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얘네들을 따돌리려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힘들어서 그게 안 되니까 더더욱 미치겠더라.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좋은 생각. 이럴 때는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 상처들로 인해 피냄새를 잔뜩 풍기는 젊고 싱싱한 고기 덩어리가 지나가면 내가 모기라도 한 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애써 모기를 이해해보려고 했다. 다행히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구나 했는데 아니었다. 그냥 안전히 오를 수 있는 자전거 길이었다. 그래, 이게 어디냐. 불안하게 도로를 이용해 오르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낫지.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포장길. 꺼져, 씨. 참아왔던 욕이 여기서 터져버렸다. 평소에 욕을 진짜 안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욕해봤다. 모기들을 떨쳐내기 위해 막 뛰어도 봤지만 금세 따라와 소용이 없었다. 산 진짜 끔찍하다. 역시 산보다는 바다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인증 부스에 도착했다. 군남댐 인증 부스. 도장이 잘 찍혔나 어플을 확인하는데 5코스는 안 찍혀있고 6코스만 덩그러니 찍혀있었다. 아무래도 5코스 방구정 인증 부스를 그냥 지나친 것 같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6코스 인증 부스도 아니었다. 이곳은 7코스 시작점에 있는 인증 부스였다. 이게 뭔 소리여. 그러니까 6코스 장남교 인증 부스도 그냥 지나친 셈이었다. 어쩐지 인증 부스가 더럽게 안 나온다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5, 6코스를 모두 돌아버린 것이었다. 진짜 돌겠네 이거. 아니 5코스 도장이 안 찍힌 건 그렇다 쳐. 근데 왜 여기 도장은 안 찍혔냐? 이 코앞에 있는데. 오르막 더 있으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래, 이 정도면 이화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와, 또 모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야, 이제 시작이네. 오르막이 굽이굽이 돼 있는 걸. 좋다. 헛된 희망은 품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그거 헛될지라도. 꺼져 제발. 계속 긍정과 부정을 오가면서 혼잣말을 해댔는데 옆에서 누가 보면 무서워서 미친놈인 줄 알 것 같다. 이 모기들 화면에 나오나? 점점 모여 점점. 여기서 앉아서 쉬고 싶은데 모기들 때문에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정신 안 차릴래? 멍 때리고 가다가 사고 날 뻔. 아무래도 빨리 쉬어야겠다. 날도 어두워지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내일 마저 다 돌기로 하고 숙소를 잡았다. 7km 금방이다. 7km. 가로등이 없는 길이라 조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놀랐다. 특히나 이렇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면서 가야 했다. 와, 라이트도 없이 대체 이분은 뭘 보고 가시는 건지 오히려 신기했다. 오메! 고라니구나. 화면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고라니도 만나고 오메! 강아지도 만났다. 이때는 굉장히 큰 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작은 녀석이었다. 민망하네. 길이 좋아서 다행이다. 어두운데 길까지 안 좋았으면 꽤나 고생했을 거다.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간혹 이런 길을 가다가 중간에 세워진 기둥이 부러졌는지 흔적만 남은 홈이 있는데 이게 죽순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서 거기에 부딪히면 넘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거. 바로 요놈이다. 여기서 마지막 인증 부스까지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일을 기약했다. 드디어 모텔에 도착했다. 씻고 빨래하고 뭐 하다 보니 9시가 훌쩍 넘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다. 내 여행의 마지막 저녁. 치킨이. 역시나 입을 옷이 없어 알몸으로 먹고 있다. 여행 마지막 밤 치킨, 무도, 그리고 나체. 정말 최고의 조합이다. 오늘 여러모로 좀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숙소에 편하게 있으니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안전한 도착으로 보상받은 것 같아 기분이가 좋았다. 내일까지 마무리 잘하면 될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 (10) 시쯤 늦음하게 일어났다. 벌써 여행 마지막 날이다. 확실히 3박 4일은 짧은 것 같다. 어제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어서 그런지 속이 굉장히 더부룩했기 때문에 아침은 그냥 패스. 7코스를 마저 돌고 집에 가기만 하면 돼서 일정이 많이 여유로웠다. 그동안은 갈 길이 멀기에 바쁘게 움직여왔다면 오늘만큼은 중간에 헛짓거리를 해도 괜찮았다. 어제 지나왔던 곳과는 달리 도로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 다만 자전거 도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도 같이 다니는 길이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면 꽉 찰 만큼 길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제부터 강을 따라오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 저런 걸 볼 때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막상 장비 알아보고 구매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캠핑은 좀 나중 일이 될 것 같다. 뭐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내가 너무 쉽다고 생각할까봐 난이도를 올리려는 건지 갈수록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자전거 타기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바람을 뚫고 가면서 옆으로 파도처럼 일렁이는 논밭을 보니 오히려 좋았다. 마치 바람이 저 사이를 달리는 듯했다. 역시 시골길이 확실히 매력있다. 게다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동물도 만날 수 있었는데 진짜 크다. 야생의 캐터피는 처음 봤다. 벌레는 징그러운데 포켓몬이라 그런지 귀여웠다. 뱀도 간혹 보였는데 자전거나 차에 치였는지 죽어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였다. 여행 동선을 짜면서 마지막 7코스 끝에 있는 역고드름은 꼭 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버렸다. 이 날씨엔 고드름이 안 생긴다는 걸.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일찍 생각나서 참 다행이다. 지도상으로는 얼추 도착한 것 같은데 인증부스가 보이지 않아 조금 더 가보기로 했다. 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다시 되돌아갔다. 평화놀이 자전거 길은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고 대체 어디 있냐.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다가 정자 옆에서 발견됐다. 헷갈리게 얘는 또 왜 파란색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인증부스에 도착했다. 일단 수미상관을 지키기 위해 첫날과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을 하고 마지막 도장은 잘 찍혔나 확인했는데 역시나 인증이 안 됐다. 인증부스 안에 들어가서 어플을 확인해보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다 도장을 찍으란다. 본드 자국만 남은 이 도장을. 찍으라고? QR도 아니고 이건 뭔 기술이냐.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대. 역시 될 리가 없다. 바보가 된 기분인데. 데이터, 블루투스 다 이상 없는데 왜 안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쿠폰 안 왔을 때처럼 묘하게 찝찝하고 쿨하게 아쉬웠다. 이거 다 찍으면 뭐 선물 같은 것도 준다던데 선물은 포기해야겠다. 뭐야? 어디다 찍냐? 다음에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제 왔던 길로 쭉 내려가다가 동두천, 양주, 의정부를 지나 서울 도봉산으로 가면 된다. 이번 여행에서는 개들 때문에 놀라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 같다. 덕분에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 다음에 물총이라도 챙겨야 되나? 야간에 지났던 곳을 다시 지나기도 했는데 어제도 느꼈지만 여기 길이 참 좋았다. 혹시 지나면서 어제 날 무섭게 쫓아왔던 그 개색 아니 그 강아지를 만날까 기대를 해봤지만 가는 방향이 아니라서 그런지 만나지 못했다. 그냥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나 한번 볼까 싶었는데 아쉽게 됐다. 뭐요? 자전거 길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공도로 이어졌다. 차랑 같이 도로 위에서 달려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
경로를 찾을 때 이 길이 무슨 철원을 오가는 코스라고 하던데 가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계속 의구심이 들었다. 목도 축이고 간단히 욕이라도 할까 싶어 편의점에 들렀다. 이제는 완전 한낮이라 시원한 매장 안에서 먹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어야 했다. 앉아서 먹는데 옆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여서 안심이 됐다. 어우, 엉덩이가 뜨끈하다. 햇빛에 나도. 도로 위를 달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돼서 그렇지 오르막이 거의 없어서 가는 동안 상당히 편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동두천쯤 오니 반가운 자전거 도로가 나왔다. 와, 미쳤다. 하늘이 진짜 예뻤다. 여기서부터는 중랑천 탈 때와 비슷한 낯익은 길들이 나와서 확실히 내가 집에 거의 다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근데 너무 덥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 밑에서 쉬고 계신 분들로 가득했다. 나도 쉬고 싶기는 했지만 집까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어차피 오늘 좀 무리를 하더라도 내일부터 어디 갈 일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갔다. 와, 영어 공부하시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구나. 나도 영어 공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고 해야 될 것들은 왜 항상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리가 풀리는 것 같다. 여행 4일차가 돼서야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다. 안장통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첫날 이후 무겁게 느껴지던 내 다리도 가벼워졌다. 내 몸이 이제야 적응이 끝난 것 같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가장 좋을 때 끝이라니. 겨우 던전 패턴 다 파악해놨더니 새 시즌 나왔다고 다음 던전 깨야 되는 기분이랄까. 약간 지나버린 내 20대 같기도 하고. 거의 다 왔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 비둘기들 여전히 잘 안 비킨다. 오랜만에 보면 반가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반갑더라. 어쨌든 무사히 도착했다. 나름 최소한의 짐들만 챙겨서 떠났던 여행. 쓰레기 같던 내 체력을 깨달았던 여행으로 기억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평화누리 자전거 길은 좋았다. 길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무튼 고생했다.